그러면 미 중간선거 종료 이후의 흐름과 지금의 현상은 어떠냐?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뭐 내년으로 넘어간다, 뭐 지지하게 끌어간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 2, 3일 사이에 흐름이 또 확 바뀌었죠. 그것은 뭐 우리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았겠지만 물밑에서의 어떤 충분한 대화가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평화협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굴복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맞는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간선거 그 결과를 보면 대통령은 트럼프고요, 그대로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이제 잡았는데 임기가 6년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잡았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하원이 민주당이 2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한테 하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들을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먼저 선수를 잘 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트럼프의 오바마 정부 합의 파기.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 때 한 그 합의들을 다 파기를 하죠. 어떤 게 있냐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오바마 때를 보자고요. 오바마가 말은 잘하고 또 그 이미지는 참 잘 쌓는 거의 뭐 연기자 수준이죠. 연기자 수준인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모든 전쟁 계획을 했고 나쁜 짓거리 할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미지만 좋았던 게 오바마인데, 이때 전략적 인내라는 그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는 뭐냐면 계속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하다 보면 언젠간 쓰러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하니까 일단 그냥 계속 경제 제재를 해보자. 그리고 최대한 주변국, 중국 특히 러시아를 움직여서 더 꽉 조여서 내부 분열을 꾀해보자. 안에서 뭐 어떤 일이든 뭐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기대로 그냥 계속 대북 제재를 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주변에서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자극을 하는 거죠. 해서 어떠한 충돌의 명분을 만들고, 충돌이 아니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서 이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작질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오바마가 이란, 쿠바는 합의를 해서 그 제재를 풀어요. 왜냐면 쿠바는 미국 턱 밑에 있는 나라, 이란은 중동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 근데 당시에 이 핵합의를 할 때가 어느 때냐면, 오바마의 그 임기 중 오바마의 그 지지도가 떨어질 때 이란 핵합의를 통해서 지지도를 다시 올리고, 민주당이 잘하는 짓거리입니다. 미국 민주당. 그 다음에 또 지지율이 떨어질 때 쿠바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또 지지율을 올리고. 근데 그 합의를 트럼프가 파기하는 것처럼 계속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합의는 뭐냐면, 이제 핵 미사일 개발을 이란이 중지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거였는데, 경제 제재를 해제했죠. 그리고 이란은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몇 가지 시설을 보여줬고. 근데 이걸 쿠바 핵합의 파기하겠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다시 하겠다. 근데 이 경제 제재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냐? 라고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랑 러시아는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산 원유를 우리는 필요하니까 갖다 쓰겠다라는 식이고, 중국,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에 있는 안에 있는 나라들은 또 지들 나름대로 받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이
더 미국에 굴복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음을 알면서도 트럼프는 강력하게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역으로 이게 무슨 이란이나 쿠바한테는 어떠한 명분을 주는 거냐면 핵과 미사일을 재개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경제 제재를 풀어줘서 우리도 이제 그걸 안 하기로 한 건데 너네들이 경제 제재를 다시 하면 우리도 다시 해야지. 자, 근데 핵과 미사일은 이미 조선에서 완성을 했잖아요. 조선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갖다 주면. 그게 핵 확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핵 확산이 되면 일단 쿠바는 미국 바로 턱 밑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미 갖출 만큼 갖춰진 상태지만 거기에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동의 또 각 나라들이 판세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짜맞추고 있는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 파기를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중거리 미사일 다시 개발하면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배치해도 되는데,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미 본토를 향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유럽을 향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의 안보 불안이 증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크롱은 미군을 벗어나서 유럽군을 창설하자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토를 해체하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유엔군이 아니라 EU에 그 관련된 군하고 미군하고 합쳐진 게 나토인데, 이걸 해체하자, 차라리 우리 유럽군 따로 하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다 라고 하면서 유럽이 나토의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하죠. 해서 결국은 유럽 애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시아의 중거리 핵합의 파기권을 가지고 결국 얻어낸 게 뭐냐면 유럽이 나토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라는 걸 얻어낸 거예요. 그럼 유럽군 창설을 발언을 마크롱이 했지만 왜 이게 불가능한 얘기냐? EU 지금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창설하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해서 주장을 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영국이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다는 이유는, 빠져나갔다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 더 이상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해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EU라는 이 힘을 가지고 다른 대륙,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다른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작은 나라들의 개입을 해서 논아먹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간 게 영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군사 합의체가 나올 수가 없죠. 경제 부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지금 브렉시트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되네 안 되네 하던 브렉시트도 이번에 지금 결정이 나서 아마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다 각자 살 길을 찾아 나가게 되겠죠.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떠들면서 미국 살 길 찾듯이. 그러니까 일단 이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 합의 파기를 주장을 하면서 얻어낸 것은 민주당이 막아야 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된 거예요. 기존의 민주당 시절에 만들어 놓은 핵 합의를 트럼프가 취소하지 못하게 민주당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그 역할도 없어지는 거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해놨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트럼프의 핵합의 파기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동의를 해줘야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 시절에 한 핵 합의는 지키자라고 트럼프는 하면서 지금 북핵 문제 해결, 이게 대화로 풀자, 협상하자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계속 지금 반대를 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이란 핵, 뭐 쿠바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해? 아니 그건 안 돼. 그럼 북한 핵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 그림을 지금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만약에 북핵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방식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한다 해서 트럼프가 이 대화를 계속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번에 이제 북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죠. 다시 병진 노선으로 되돌릴 수 있다. 다시 병진 노선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경제와 군사, 지금은 경제로 지금 몰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사 부분은 우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 경제로 우리가 몰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계속 이 합의를 안 하면 우리는 다시 군사적인 부분을 키우겠다. 그 얘기는 남은 실험, 수소폭탄 태평양 실험 또는 뭐 괌 포위 사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핵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수소탄이 태평양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중국이 공식 핵 보유국이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중국이 수소탄을 태평양으로 쏴서 국내에서 폭발시켜서 공식 핵 보유국이 됐어요. 만약에 북이 그렇게 되면, 북이 그렇게 실행을 하면 북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걸 민주당이 길을 열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트럼프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나 입장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 즉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으로 미국이 서서히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미국하고 계속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적대관계인 나라들한테 계속 밀어 넣어주면서 북중러 해갖고 이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그냥 치중해서 살던지, 대신 미국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라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쫓기는 건 미국이고, 하고는 싶지 않지만, 진짜 죽어도 하고 싶지만 않지만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린 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평화협정이라든가 종전선언 그리고 통일은 막을 수 없는 큰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과거에 비해서 이 힘이 빠졌냐, 그거는 그 트럼프 자화자찬의 비웃음을 했다는 그 유엔 연설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아무리 트럼프가 말을 함부로 해온 사람이지만 그 전체 참석자들이 그렇게 웃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 수준이면은 지금의 북미 관계 흐름이라든가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북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가 따라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 참 그 트럼프가 넉살이 좋은 건지, 아무튼 결국은 웃음거리가 됐죠. 미국이란 나라 이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영향력도 없고 다른 나라들한테 위협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
이혼 연설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해본 거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들을 한번 좀 간추려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틀란타에서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 회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이 선언을 하면서 실천사항까지 발표를 했어요. 보면 1.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감리교인들과 에큐메니켈 동역자들이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위해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요청하며 우리는 평화조약을 위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2.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감리교인들과 에큐메니컬 동역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제적 경제제재 해제 요구에 서신과 청원서를 통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는 미국 내의 동역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 해제 요구에 서신이나 청원서를 통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이 아직 북을 여행금지 해놓은 거죠. 그거를 해제하게 요구해 달라는 얘기죠. 4.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는 미국 내의 동역자들이 위에서 제기한 요청들을 지지하기 위해 조선 전쟁이 시작된 날인 6월 25일이 되기 전까지 모든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울 것을 요청한다. 5.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감리교인들과 에큐메니컬 동역자들이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남한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인 8월 15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의 날로 매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감리교인들과 에큐메니컬 동역자들이 조선과 남한의 주민들과의 관계 구축 노력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 라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최근의 국제뉴스 중에 11월 25일자 2018년 11월 25일 브렉시트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영국령 지브롤터 문제가 하루에 이르면서 25일 예정됐던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그대로 열리게 됐다.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는 이날 EU와 영국이 스페인이 내세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스페인은 거부권을 풀고 내일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거부권을 해서 브렉시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스페인이 막판에 마음을 확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기사에서 뭐 조건을 스페인이 내세운 조건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뭐 합의하는 걸로 넘어간 것 같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브렉시트 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지 않는 상황, 즉 영국은 EU를 탈퇴하기로 된 찢어지는 EU 이렇게 된 거죠. 영국이 EU와 나토를 만들어 놓고 꿈을 나눠 먹다가 현 시점에서 혼자 탈퇴한다는 것은 연합으로는 살아남기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의미. 다른 국가들도 서서히 각자 도생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만 24일 치러진 민주진보당의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 사퇴했다. 차이 총통은 실망을 주게 돼 죄송하다면서
국민의 더 높은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다. 차이잉원 대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중국을 자극하고 하는 데 있어서 대만이 미국이 가장 활용하기 좋고 유용한 카드였는데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온 게 이 차이잉원 총통, 여자 총통이죠. 이었는데 왜냐하면 대만의 무기 수출을 다시 한 해 만에 한 게 며칠 전이고요. 그리고 뭐 미군이 그 대만에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대만 쪽에서 원하면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런. 근데 하루아침에 며칠 전까지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뭐 관여할 만한 그런 명분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친미로 돌아서려고 하는 차이 총통이 지지를 못 받았으니까 대만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이 중국하고의 이 관계가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이제 곧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하겠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무역 전쟁을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서로 그냥 웃으면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갈등되고 있던 부분들이 다 풀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대만 문제도 중미 간의 갈등이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 요소가 되고 했던 것들이 이 차이잉원이 물러나면서 그냥 그 모든 갈등이 그냥 해소돼 버리는.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탈퇴하냐 마냐 하는데 그냥 빠져나가면서 그것도 해결이 돼버리는. 또 해결된 게 뭐가 있냐면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났던 대형 산불이 비가 와서 자체 진화됐다는. 근데 아주 우연이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켜봤는데 북미 대화 중에 그게 공개적인 대화도 있고 뭐 물밑 대화도 있습니다. 대화가 교착되거나 지연되거나 아니면 뭐 대화가 팁 뒤틀어져 가지고 또 다시 긴장 상태가 되거나 하면 꼭 캘리포니아 산불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특히 미국의 산림국장, 캘리포니아 산림국장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산불의 유형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산불이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광물 가격이 오르자 파이 나누자 목소리 내는 개도국들 11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자, 개도국 뭐 개발도상국의 줄말인데 그냥 약소국이죠. 지하 자원은 있는데 힘은 없는 약소국들을 좋은 말로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라고 부르는데 광물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그 광물을 생산해서 팔아서 주식을 얻어가는 거는 대부분 대기업들이죠. 외국 자본들. 그런데 지금 작은 나라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러면서 지하자원 주권을 지금 되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지난 7월 금과 구리의 생산량을 속인 혐의로 세계 최대 금광기업 베리골드의 자회사 아카시아 마이닝을 고소해서 총 1,900억 달러, 약 214조 원의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탄자니아 국내 총생산의 4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2015년) 당선된 마고플리 대통령은 수많은 서구 기업이 이전 정권에서 지나친 특혜를 받았다며 정부가 제 몫을 받지 못한다면 광산을 전부 폐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 약소국들이 보면 미국이 친미적인 애들, 종미적인 애들로
정권을 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세워놓고 걔들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그게 몇십 년 뭐 쭉 이어져 가는. 근데 이제 이 작은 나라들에서도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 계약에 말을 못할 텐데 이제 그 대기업들한테 막 법적으로 벌금을 물리던 뭘 하든 하면서 지금 그 자신들의 지하 자원에 대한 이권을 되찾고 있다는 얘기. 잠비아는 지난 3월 관세를 잘못 기록했다며 캐나다 업체 퍼스트 퀀텀에게 80억 달러, 약 9조 원의 세금과 벌금을 물겠다. 또 이달엔 광산세를 신설해 광산 사양료와 수출입 관세를 최대 15%까지 높였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광산기업 맥모란을 전방위로 압박해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금 구리 광맥인 그레스버그 광산의 경영권을 아예 넘겨받았다. 최초 계약이 군부와의 담합하에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광산 운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명분을 내세웠다. 이 외에 파푸아뉴기니, 말리, 시에라리온 등에서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정부가 광산을 되찾으러 벼르고 있다. 이게 과거 같았으면 이런 개발도상국 약속들이 이렇게 나오면 정권 교체를 또 당했겠죠.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